해주실 강사분을 제가 소개로 나왔는데요.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은 조숙자 강사님이시고요. 현직 종합병원에 지금 35년째 근무하고 계시고, 계시던 중에 코로나 시대의 건강 문제와 과거 네트워크 사업에서 이루지 못했던 큰 꿈을 직접 판매 분야 성장률 1위 기업인 인큐텐에서 더 큰 꿈과 노후의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사업을 열정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사장님을 통해서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뜨거운 박수로 조숙자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성에서 사업하고 있는 인기텐 IBO 조숙자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35년 차, 병원에서 간호사로다가 근무하고 있고요. 제가 뭐 예전에 A사에서 사업을 했던 경험도 있긴 하지만 건강에 대한 관심은 항상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인기텐 만난 지 한 3년 정도 지금 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을 저희가 접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거는 대단한 사업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다가 약으로다가 해결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저는 3년 동안에 많은 분들을 변화시켰고 그분들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사업성도 느꼈고요. 저도 이제 정년을 넘어서 지금 재계약으로다가 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지만 제가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에 저는 확실히 인큐텐을 통해서 제2의 인생을 펼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야말로 정말 저뿐만이 아니라 저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건강도 챙기지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확실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오늘도 많이 그 자료를 좀 올리긴 했는데 사람뿐만이 아니고 식물에서도 인큐텐 텐큐민 S 플러스의 효능이 얼마나 좋은지를 실제로다가 눈으로다가 확인하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매일 또 저희 책 스터디를 하면서 평상시에 가까이 하지 못했던 책을 이렇게 접하면서 많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겉으로다가 저희 이제 화장품이나 이런 천연 화장품을 통해서 또 겉모습도 변화되면서 저도 예전에 비해서 지금의 모습이 제 스스로 더 마음에 들어요. 예전에 한 10년 전에 찍은 사진보다 지금 찍은 사진이 더 제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10년 후에 제 모습은 어떨 거라는 기대감도 갖고요. 저희 그 챌린지 하고 있잖아요. 챌린지 하면서 많이 변화되는 사장님들을 보면서 인큐텐 사업을 만나면서 정말 몸도 속도 변화가 되지만 겉모습까지도 너무 아름답게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에 저 스스로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 중에서 성공하는 네트워커들의 7가지 습관 1장하고 2장 제가 발표할 거고요. 그 뒤에 좀 사례 발표 그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다가 하겠습니다. 음, 성공하는 네트워크들의 7가지 습관, 하겠습니다. 습관 첫 번째가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입니다.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거가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은 지속적인 주도성을 요구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주도성 없이는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한 시간에 비례해서 돈을 받는 직장인과는 달리 네트워크는 그들이 주도적으로 찾아낸 소비자들과 사업 파트너들과 함께 그 성과에 따른 커미션을 보상받기 때문에 정말 지속적으로다가 주도성을 요구되는 사업이라고 하고 그 주도성이라는 그 단어는 주도적이 된다는 것은 솔선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결과에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선택되어진 길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선택한 길을 간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책임감과 탁월한 지략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 패러다임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또 의미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그 주도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습관원에서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탁월한 지략과 주도성의 습관이다. 보통의 네트워커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주고, 를 기다리는데, 그들은 스폰서가 어떤 일을 만들어서 손에 쥐기를 기다린다. 하지만 주도적인 네트워커는 한 명의 새로운 파트너를 찾을 때까지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것이고 또 일을 해낼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 정보를 전달하지? 새로운 사람을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이 주도적인 네트워커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탁월한 지략과 주도성이 있는데 탁월한 음, 주도적인 사람과는 달리 반사적인 네트워커들은 장애물만 본다고 합니다. 근데 주도적인 네트워커들은 장애물을 만나지만 피하지 않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음, 그리고 그것도 성공하는 과정의 일부지. 또 내일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할 거야 라는 식으로다가 장애물을 만나면은 피하지 않고 극복할 거를 생각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활용 가능한 자원과 지략은 무엇일까? 우리가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주도성은 무엇일까? 이런 상황을 반복해서 겪으면서 항상, 음, 그 지략과 주도성을 생각하는 힘을 깊이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거가 있고요. 주도권을 잡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당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주도성을 갖는 것은 산업 전체와 당신이 등록된 회사에 대해 깊이 공부를 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고, 보다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당신의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관심사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고, 그리고 당신이 제시하는 사업 기회가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시키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음, 누가 시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당신이 주도적으로 행동해야 하고 당신이 전달하는 정보에 관심을 기울일 사람들을 당신은 주도적으로 찾아 나서야만 하고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가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당신은 주도적으로 그들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도적인 행동과 반사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주도적인 네트워크와 반사적인 네트워크의 그 차이는 낮과 밤의 차이만큼이나 그 극명하게 다르다. 효과성에 있어서도 그 차이의 정도가 음, 5000% 이상으로다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당신은 어느 쪽에 해당하는 것인가? 주도적인가 아니면 반사적인가? 당신이 얼마나 주도적인지 사용하는 말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반사적인 사람들은 책임을 피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마치 자신에 대한 통제력이 전혀 없다는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음, 반사적인 변명과 주도적인 말을 비교하는 말들이 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회사 컨벤션에 갈 수 없어 하고 회사 컨벤션에 가지 않기로 했어. 요거는 둘 다 반사적인 그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아.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할 내용으로 사업 설명 내용을 구성할 거야. 이렇게 반대적으로 내용이 있고, 사업을 전달할 사람이 생각나지 않아. 라는 말이 있고, 사업을 전달할 새로운 사람을 10명 찾기로 결심했어가 있고, 또 반대로, 고객에게 정보를 전달할 시간이 더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한 명은, 고객에게 정보를 전달할 시간을 더 만들 거야. 또 한 명은 일하러 가야만 해 하고 난 일하러 갈 거야. 이렇게 두 가지 주도적인 사람과 반사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게 틀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반사적인 언어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자성 예언이라고 해서 나중에 그 말이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필요로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사업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할 여지가 있는 반면에 주도적인 사람은 자신이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사업하는 분들은 주도적인 행동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네 번째, 영향력의 원과 관심의 원이 있습니다. 그 영향력의 원에 포함되는 대상들은 기본적으로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예를 들어서 당신이 하는 일이나 건강이나 태도 이런 것들은 당신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바깥의 원인, 관심의 원에 포함되는 그런 것들은 경제적인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심지어 날씨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주도적인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할까요? 영향력의 원 안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원에 집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영향력의 원은 점점 더 커집니다. 그에 따라 당신은 점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반사적인 사람들은 그 관심의 원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전혀 통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외부에 존재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영향력의 원이라는 그런 개념은 아주 중요합니다. 영향력의 원에 집중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거절을 당하더라도 아무리 험한 오르막이 있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기운을 차릴 수 있고 내가 실제로 바꿔나갈 수 있는 일에 집중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참을성과 꾸준함이 겸비되어 있다면 영향력의 원은 점점 크게 자라나 하루하루 기울인 당신의 주도적인 노력 덕분에 마침내 진정한 성공을 거두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성공하는 네트워커가 되는 토대로 다지는 일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습관 1,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였고, 두 번째, 습관 2, 끝을 생각하고 시작하라입니다. 음, 성공하는 네트워크는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팀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고 모든 일과 행동은 모두가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고 바로 습관 2 끝을 생각하고 시작하라를 실천하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바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져다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사업을 통해 이루고 싶은 것과 미래에 어느 위치에 도달해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세우고 발전시켜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을 생각하고 시작하는 습관 2와 반대되는 것은 지적인 창조도 없이 사명감도 없이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이 그저 되는 대로 내버려 두고 분명한 초점도 없이 마음속에 특별한 목적도 없이 시작하는 것이라고 하니 그 비전에 대한 열정, 오랫동안 이어지는 강한 에너지를 말하는데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림으로부터 에너지는 나온다고 합니다. 즉 네트워크로서 당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그림으로부터 에너지가 생성이 되고 그 그림은 명확한 목표와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당신이 가진 것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도록 해준다라는 것이고요. 끝을 생각하고 시작한다는 것은 당신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개인의 리더와 습관에 따라서 끝을 생각하고 시작하는 것에 아무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효율성과 효과성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리더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아무리 효율적이라고 해도 리더십에서 실패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효율적인 네트워크는 제품 소비자를 유치하여 팀의 매출을 올리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효과적인 리더는 팀의 성장을 항구하고 매출 성장을 만들어 내 사업가를 찾는 데 집중하고
그들의 비전은 효과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은 두 번 창조된다라고 하는데, 끝을 생각하고 시작하라는 모든 것은 두 번 창조된다는 원칙을 근거로 한다. 예를 들어서 집을 지을 때 설계도처럼 정신적인 첫 번째 창조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두 번째 창조가 일어난다. 네트워크 사업에서도 성공하고 싶다면 당신이 성취하고 싶은 것을 먼저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 한다. 뭐 외부의 영향에 의해 억지로 첫 번째 창조를 하고 하려고 하면은 좌절감이 생기기도 하고 부정적인 개념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려지면은 성공의 기회를 갖기도 전에 일이 흐지부지 되기도 하니까 성공하고자 한다면 마음속의 개념을 다시 쓰는 재각본화를 만들고 패러다임의 전환 과정을 거쳐야만 하고 우리는 스스로에 대하여 첫 번째 창조자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요. 음, 습관 2는 이런 부정적인 개념들과 함께 살 필요가 없고 음, 성공하는 네트워크는 비효과적인 개념들을 인지하며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는 것보다 효과적이고 보다 적절한 새로운 개념들을 만나기 위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음, 나와 있고 저희가 그 개인 사명서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개인 사명서는 끝을 생각하고 시작하는 습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마지막 부분이 개인 사명서라고 합니다. 개인 비전 선언문의 작성이라고 믿는데 이것이 습관 2를 실천하는 데 가장 중요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 팀 전체의 사명서도 함께 만들어 보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 사명서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는데, 음, 비전과 원칙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비전은 무엇을 할 것인지에 관한 정신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고, 원칙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실행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깊고도 심오하며 중요한 작업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생각한 다음 작성해야 하고, 조급해하지 말아야 하고, 몇 달은 아니더라도 최소 몇 주 동안은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비전과 목표를 제대로 이뤄내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네트워크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끝을 생각하고 시작한다. 그들은 자신이 어떤 것을 이루고 싶은지 잘 이해하고 있으며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심사숙고한 후에 종이에 적어서 전체 팀원들과 공유한다. 즉, 이것을 이루었을 때 나는 성공한 것이고 이것이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팀 사명서의 샘플이 있는데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팀의 사명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생활을 하고 높은 질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팀 사명서 샘플을 구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 사명서 그거 작성하는 거에 그 내용이 있거든요. 음, 작성하는 거에 첫 번째, 나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나에게, 두 번째, 나에게 진정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네 번째,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고 성취하고 싶은가? 음, 이 질문에 답을 할 때는 당신 자신에 대한 통찰력과 이해력을 기록하는 종이는 다른 것을 사용하라. 이것은 당신의 사명을 명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당신의 사명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상 1장과 2장 습관 1, 2를 마쳤고요. 음, 7가지 중에서 성공하는 네트워크들의 7가지 습관 중에서 지금 2가지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은 요것으로다가 제가 마치겠고요. 제가 한 3년 동안 지내오면서 좀 약간 저희 그 그룹에 좀 소개할 만한 그러한 그 오늘 같은 경우는 음, 사례들을 좀 많이 좀 이렇게 정리한 거를 좀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3년 동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한두 달, 저희 제품은 사실 한두 달 먹어가지고 효과를 보는 사람은 많진 않아요. 그 대신 2년 이상 꾸준히 드신 분들은 거의 90% 이상이 몸에 많은 변화가 왔어요. 지금 여기 오른쪽에 계신 분, 지금 임모 사장님이신데, 약간 22년 8월, 제가 22년 3월에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 이제 사업을 하면서 한 8월경부터 해가지고 제품을 드시기 시작했던 분이고, 이분은 저희 병원에 20년 넘은 단골 VIP 고객이세요. 1년이면은 한 세네 번씩을 한두 달씩 입원을 하시면서 병원에 의존하셨던 분이고, 저를 안 지는 10년이 넘었던 분인데, 이제 어느 날 병원에 아침, 저녁으로 인슐린을 30단위, 10단위, 40단위 맞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인슐린을 주사기를 버리러 왔다가 저를 만났는데, 너무 이제 염증에 좋다는 거를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옛날보다 인슐린이 옛날에 5단위, 10단위 이렇게 맞았었는데 지금은 40단위까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런 좋은 제품이 있는데 한번 식품인데 드셔보셔라 하니까 저를 믿고 드시기 시작했던 거가 이분의 지금 인생을 바꿔놨어요. 그 정도로다 30년 전부터 당뇨, 고혈압, 고지혈, 만성변비, 심혈관 약을 드시고 있었었고, 이런 걸로 합병증으로 인해 가지고 심혈관이 막히면서 스텐트 시술까지 하셨었고, 스텐트 시술하면서 심폐소생술까지, 심정지가 와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두 번이나 탈환하신 분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투석 전 단계까지 와가지고 크레아티닌 수치가 4점대까지 올라가고 막 이랬던 분인데, 인기든 제품을 드시면서, 이제 그때 다이어트 573 프로그램 그런 거를 이제 시행을 하면서 일단은 금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슐린을 끊고 당뇨 약만 드시면서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했었고 아침 저녁으로 매일 당 체크해가지고 보고하고 하셨는데 한 보름, 3개월, 한 3개월 정도 드시면서 몸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다가 지금 처음에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사업은 안 하셔도 VIP 지금 고객이시긴 한데 인슐린을 다 끊고 심장약하고 지금 당뇨약도 최소 용량으로다가 복용하고 계시고 당화혈색소가 여기 우측에 표를 보시다시피 22년도 12월 이전에 거 제가 차트를 보니까 21년도에는 당화혈색소가 12.3인가 올랐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제품을 먹기 시작한 다음부터 떨어진 것만 제가 비교해서 여기다 해놓은 건데 22년도 12월 달에 당화혈색소가 3개월 당화혈색소 HbA1c라는 거는 3개월치 당을 수치로다가 보는 거거든요. 이게 6가지가 정상이에요. 6가지가 정상인데 8.1이었었어요. 약이나 주사 맞으면서도 8점대가 된다는 거는 조절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희 제품을 드시면서 23년도 7월 달에는 7.6, 그다음에 24년도에는 5.9까지 정상 범위 내까지 떨어지신 분이에요. 근데 병원에서 아무리 대학병원을 가도 인슐린 같은 거를 40단위 맞던 분을 끌으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해요. 근데 이분은 제 말을 듣고 과감히 끊고 계속 변화되면서 본인이 몸이 좋아지니까 일단은 제가 시키는 대로 하셨던 분이었는데 관절염이 심해가지고 저희 센터가 2층인데 2층에 계단도 뭐 난간을 짚고 겨우겨우 올라왔던 분이에요. 근데 관절염도 좋아지시면서 지금은 산에 등산도 하신대요. 그리고 이분은 몸이 자기는 그냥 빨리 죽는 게 저한테 그랬어요. 나는 빨리 이렇게 매일 아프게 사느니 빨리 죽고 싶다. 그리고 아들한테 매달 100만 원씩 이렇게 생활비를 받아가면서 그거에 의존하고 사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냥 어디 가서 그냥 청소부 일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랬던 분이었거든요. 지금 건강이 좋아지셔가지고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루에 한 4시간씩 일하면서 한 120만 원씩 막 이렇게 월급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밥도 사주셨어요. 너무 자기 인생에 부모님 다음으로다가 고마운 사람이라고 자기가 이렇게 다시 태어날 줄은 몰랐다고 건강해지면서 그리고 집에서 시장까지 한 300m? 400, 한 500m 돼요. 집에서 시장까지. 거기를 가는데 한꺼번에 못 가가지고 두 번, 세 번을 쉬어가지고 갔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5분도 안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공복시혈당도 218까지 있던 분이 지금 공복시혈당이 이제 요새는 이게 이제 24년도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달에 또 피검사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118인데 엊그저께 병원에 약타로 왔는데 98, 100 이하로 다 떨어졌대요. 공복시혈당이.
그리고 요거 당류라는 거는 소변의 당이 얼만큼 나오냐인데 3 포지티브는 엄청 높은 거거든요. 원래는 마이너스여야 돼요. 그 소변에서도 당이 예, 마이너스여야 되는데 맨 끄트머리 트레이스 플러스 마이너스는 나올까 말까 이 정도 단계까지 내려왔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분을 보면서 당뇨 인슐린 맞는 환자분들도 과감하게 투석 전 단계까지 갔던 환자분들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증명을 할 수 있는 분이라서 그리고 뭐그 이분은 지금 기본적으로 200포인트 이상, 그래서 한 30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는 자동 배달로다가 시켜서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 제품을 먹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본인이 그러셨거든요. 자기는 평생 이 제품을 먹기 위해서 일해서 돈 벌어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고. 지금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고 그런 꿈이 있으세요. 그러신 거였고. 두 번째는 제가 다니는 그 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76세 남자분, 지금은 한 78세 정도 되셨거든요. 2년 전에 전립선 암 수술하셨었고, 혈압약, 당뇨약 이렇게 막 복용 중이셨고, 또 항공각화증이라 그래가지고 피부 질환도 앓으셨던 분인데 그것도 다 좋아지셨는데, 그러던 나중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우연히 그 폐에 결절이 생기신 거예요. 16.47mm라고 하면은 16.4, 1.6cm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16.47mm라는 게 보통이 10mm가 넘어가는, 그러니까 1cm가 넘어가는 거는 폐암에 가깝기 때문에 대학병원 가서 조직검사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은 저를 22년도 7월에 만나서 계속 제품을 드시면서 본인의 너무 몸에 많은 변화를 느끼셨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 CT를 찍은 거예요. 찍었는데 16.47mm 결절이 발견돼가지고 3차 병원 의뢰했는데 안 가신 거예요. 가가지고 내시경, 폐 내시경 해야 되죠. 내시경 해가지고 조직검사해서 만약에 암으로 나와도 수술 안 하겠다 이거죠. 저희 제품을 믿었기 때문에 대학병원 안 가시고 그때부터 오리진을 2배, 3배로 드신 거예요. 만약에 아침, 저녁으로 드셨다면 2포씩 하루 3번 해가지고 6개월을 넘게 드셨거든요. 근데 6개월 만에 폐 사진이 사이즈가 발견이 안 될 정도로 다 사이즈가 작아진 거예요. 6개월 만에. 그리고 지금 이제 1년에 한 번씩 팔로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번에도 팔로업을 했는데 사이즈가 더 커지지도 않고 예, 줄어진 상태에서 그대로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나이에 이런 사이즈가 줄어들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과장님이 그러시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인기된 제품을 믿었고 오리진을 믿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대학병원 안 가고도 폐에 그 기관지 내시경을 하지 않고 조직 검사 안 하고 그냥 오리진 이분은 오리진만 드신 게 아니에요. 오리진, 비오트리, 유산균 그 이외 제품들도 거의 뭐 많이 드시고 계시는 상태이긴 한데 가장 효과가 좋았던 거는 오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리진 약만 하루에 아침 저녁 드시던 거를 2포씩 3번으로 늘려서 6개월 이상 드신 분의 비교였고 그래서 그 이유로다가 뭐 지금 전립선 암도 계속 뭐 팔로업을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셨는데 계속 좋아진 상태고 전립선 암 수치도 다 정상으로다가 돌아오신 그런 케이스이신 거고 또 이분도 퇴행성 관절이 있어가지고 위에 옥상에 오르락내리락 못 하셨던 분인데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는 처음에는 퇴행성 관절 때문에 MRI 찍으러 오셨다가 저를 만났던 거였었고 3년 동안 양쪽에 2년 동안 양쪽에 무릎에 물이 차가지고 계속 물을 번갈아 가면서 빼셨던 분이에요. 어깨에서도 물 빼고 무릎에서도 물 빼고 하셨던 분이었는데 저희 제품 드시면서 퇴행성 관절염도 좋아지셔가지고 3년 동안 저희 병원에 한 번도 안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물도 차지도 않고 그리고 뭐 밭에 가서 일도 많이 하시고 지금은 밭농사도 엄청 지시고 계시고 옥상에 오르락내락 하는 거, 계단 오르락내락 하는 거, 지금은 그냥 정상적으로다가 활동하시는 분이라서 제품을 꾸준히 드시고 이거에 대한 효과를 보셨기 때문에 제품을 꾸준히 드시고 많은 분들한테 홍보도 해주시고 인기된 사업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70, 지금 80이 다 되신 분도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리고 이거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은 정말 믿고 드셔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와이프 되십니다. 73세
상래 사장님이시고, 이분도 같이 부부로다가 이제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 이분은 그 무릎 뒤쪽에서 물이 차가지고 빼셨던 분이에요. 저 만났을 때만 해도 몸무게가 엄청 나셨던 분이었는데, 좌측이 저 만나고 이것도 바로 찍은 게 아니고 한 2, 3개월 있다가 찍은 거거든요. 겨울에 찍으신 거였고, 요 우측은 이제 감량한 다음인데, 이분도 심혈관 약을 계속 심장약을 20년 넘게 드셨었고,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해가지고, 그 집에 가니까 약이 15알인가 이렇게 드시고 계셨던 분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제품 드시면서, 어, 이제 573 프로그램도 하면서 체중 감량도 하고 컨디션이 좋아지셔서 지금은 완전 10년은 더 젊어 보이신 모습으로다가 변하셨고, 이분은 식사하시다가 너무 몸이 컨디션이 안 좋고 갑상선이 안 좋아가지고 밥 먹다 말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눕던 분이래요. 그리고 일어날 때는 혼자 일어나지를 못해서 뭐 천장에다 끈을 매달고 일어나시고 했던 분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밭에 나가서 뭐 일하시고 수영장 가시면은 1시간 반, 2시간을 저병까지 해가지고 수영장 선수예요. 수영 선수세요. 그 정도로다가, 다른 분들이 지금 보면은 완전 70대에 비타민이 지나간다.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다가, 뭐 허리도 오히려 키가 더 크셨대잖아요. 허리가 꼿꼿해져가지고. 그리고, 어, 다른 분들이 지금 다 못 알아볼 정도로다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그리고 검은 머리가 막 이게 하얀 머리 밑에 검은 머리 있잖아요. 하얀 머리였는데 이게 다시 신체 세포가 젊어지신 것 같아요. 검정색 머리가 나면서 오히려 지금은 염색도 안 하시고 검정색 머리가 더 많이 나셔가지고 자랑하고 다니시고요. 이분 주변에 그 목사님들도 많이 있으시고, 이분 또 다운라인 쪽으로는 전주에 그 속편한 내과 원장님도 이분 다운라인이로다가 지금 이분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주치이셨던 그 원장님이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하러 가는데 2, 3년 동안에 너무 많이 변화가 온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좋아졌냐, 어떻게 좋아졌냐 하다 보니까 오리진 얘기를 하시게 됐고, 그 오리진을 통해서 속편한 내과 원장님도 지금 사업도 같이 펼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도 변화가 되고 있고, 주치의를 이분이 변화시킨 분이에요. 그래서 의사분들도 이렇게 자기의 그 고객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속편한내과 그 이기룡 원장님 같은 경우도 어, 이런 제품이 내가 찾고 있던 거다. 일반적인 환자들은 약을 계속 꾸준히 먹어야 되고, 꾸준히 먹고도 더 안 좋아져가지고 원 플러스 원 플러스 해가지고 계속 뭐 고지혈증약 먹다가 심장약 먹다가 당뇨약 먹다가 늘어나는데, 이런 제품을 자기가 찾고 있던 제품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본인의 그 20년, 30년 된 고객들이 어느 날 원장님을 못 알아보고 치매 걸려서 오고, 또 암 걸려가지고 대학병원 보냈더니 항암 치료 받으면서 그 못 이겨가지고 돌아가시고, 이런 케이스를 너무 많이 보신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많이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년밖에 안 된 저희 회사지만 3년 이거보다 지금 더 많은 케이스들이 많은데 오늘 간략하게 그냥 말씀만 드렸고요. 음, 더 많은 케이스들이 많은데 그런 차츰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집에서 먹는 것도 많이 제품을 먹고 있지만 음식으로다가 너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지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과립으로다 돼 있어서 먹을 때는 과립으로 먹지만 음식에 넣어 먹을 때는 밀대로다가 밀어가지고 이렇게 설탕 대신에, 저는 설탕은 아예 없어요, 집에. 설탕 대신에 다 오리진 그 스테비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테비아의 그 당 성분 때문에 설탕보다도 훨씬 더 감칠맛도 나고 건강에도 좋잖아요. 내 식구들이 먹는 건데 단당류는 당을 올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사용하지 않고, 저는 설탕 대신에 닥터큐민 오리진을 이용해서 요즘 이제 피클 많이 만들잖아요. 모든 피클, 그다음에 뭐 드릅장아찌, 청경채 장아찌 뭐 이런 거
등등 장아찌 모든 뭐 고추장아찌 등등 장아찌 종류에 이용하는 그 간장 뭐 식초 뭐 이렇게 설탕 막 이렇게 넣잖아요. 근데 설탕 대신에 오리진을 넣어도 그 대신 많이 넣지 말고 처음에 조금 넣다가 간을 봐가면서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스테비아가 설탕보다 한 200배, 300배 당도가 높잖아요. 그거를 가미해가지고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요즘 또 그 담배추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설탕이나 뉴슈가나 이런 거 이용하지 않고 거기 양념에다가 오리진 가루를 뿌려서 겉절이하면 엄청 맛있습니다. 한번 해 먹어보시고요. 그리고 밥을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김밥을 쌀 때 이게 또 금방 또 변하지도 않아요. 이게 항균, 항염, 항바이러스 역할을 해주잖아요. 오리진이. 그러다 보니까 음식에 넣어도 금방 상하지가 않는 거예요. 김치를 해도 익기는 해도 시지를 않아요, 잘. 그런 것들. 그리고 음식을 뭐 묻혀놓거나 그러더라도 일반 냉장고에 들어가서 이틀 정도 되면 맛이 변해도 이거는 한 4일, 5일 돼도 맛이 별 변화가 안 돼요. 김밥을 할 때 이 오리진을 원래 밥에다가 밥물을 할 때 오리진을 물에다가 녹여가지고 그 밥물을 보여야 되는데 제가 깜빡 잊은 거예요. 그래서 밥을 다 한 그 밥에다가 즉석 밥에다가 오리진 가루를 뿌려가지고 버무렸더니 왼쪽처럼 약간 노랗게 됐잖아요. 거기다가 김밥을 쌌는데 엄청 맛있습니다. 한번 해서 드셔보시고요. 아무튼 저는 모든 음식에 저희는 설탕 대신에 오리진을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그런 후에 저희가 3년 정도 이 제품을 먹으면서 저도 신체가 한 10년 정도는 젊어진 것 같아요. 신체적인 변화가. 근데 저뿐만 아니라 저희 남편도 그렇고, 세포를 재생시킨다는 역할을 한다는 그 역할에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이호성 박사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제품을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의 차이는 한 10년 정도 날 거다. 2, 3년 정도 지나면은 같은 나이 또래의 사람들에 비해서 10년 정도 차이가 날 거니까 꼭 드셔보시고 치매에 걸리거나 암에 걸릴 확률은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말에 저희는 실감을 하고 있고요. 세포가 재생되는 식품이네? 라는 얘기를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신 분이 있거든요. 이 강의를 듣고. 근데 저희는 세포가 정말 어, 변화되는 거를 느낍니다. 그리고 오리진이라는 그 책자를 보다 보면은 그 안에 책 한 권 속에 다 내용이 들어있긴 해요. 뭐, 눈부터 해가지고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오리진이 관여 안 하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업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을 먼저 건강하게 변화시키고 내 자신의 변화된 거를 보면서 주변 분들도 변화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성장하면서 제 사업 파트너 분들도 같이 성장하고, 그리고 제2의 인생을 인큐텐에 전력 질주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자가 되겠고요. 2025년 12월 30일 안에 에메랄드 꼭 성취하는 사업자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수자 사장님, 강의 너무 잘해주셨고요. 저도 들으면서,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그리고 끝을 생각하고 시작하라. 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머릿속에 와닿았던 것 같고요. 정영선 대표님, 모시겠습니다.